뭐죠? 낙동강 돌탑. 이 낙동강이 돌탑? 이 이야기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 이준범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범 씨가 18살이었던 13년 전 할아버지 댁이 있는 경남에서 겪은 일인데요. 준범 씨는 낙동강 강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물가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죠? 자, 지금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인 준범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1년.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경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댁이 워낙 시골이라 정말 할 게 없었는데요. 18살 심심해. 심심하던 차에 낚시나 할까 싶었습니다. 좋죠. 낚시 좋지. 평소에도 종종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녔던 저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야 하나 싶었는데 큰 돌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돌탑 같은 게 있어. 예. 돌마다 밧줄이 묶여 있더라고요. 돌마다? 그런 건 그리고 밧줄이 진짜 오래된 것처럼 다 삭아서 해져 있었어요. 오래됐구나. 뭐에 쓰던 거지? 하다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닐 때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 큰 돌을 강에 던지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맞아. 기절해서 그 방법 막 있지. 떠올랐었거든요. 아, 그래, 그 맞아. 진짜 나온다, 씨. 아, 이거를 진작 던질 걸, 이거를, 씨. 저는 신이 나서 쌓여있던 돌들을 강물에 계속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불안한데. 그런데 그때 이상한데.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싶었던 게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딱 한 곳, 어디? 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없는 거예요.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짐을 챙기고 가려던 그때 붕덩 빠지는 거니? 뭐지? 설마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든 건가? 그런 거 같아. 어? 그런데 그때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저기 다리에 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있었어. 뭐라 캐노? 어디? 없는데. 나 뭐에 홀렸나? 더 희한한 건 시간을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기절한 거야 그러면? 꼭 기억을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 그날 밤 아까 강에서 들었던 풍덩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랑 강까지 거리가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떡하나. 그 순간 가야지. 가야지. 그 강으로 가야지. 가야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해. 이게 홀린 거야, 이게. 준범아. 삼촌 할아버지. 저를 잡은 건 할아버지였어요.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 가야 돼요.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허. 큰 소란에 가족들이 전부 나와 저를 뜯어 말렸죠.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아, 올라왔습니다. 찜찜한데. 하지만 제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밤마다 풍덩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왔나 보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든 그날 밤. 묵직한 것이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형체들이 제 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검은 형체는 그걸 물에다 던진 건데. 너무 무겁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툭, 투툭, 툭. 이 사람들 다리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들. 그 순간 제 침대 아니 방 전체에 물이 차올랐어요. 야. 귀, 눈, 겨우 숨을 내쉬던 코와 입까지 저는 그대로 물속에 잠길 것 같았어요.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수십 개의 사람의 손이 따닥따닥 매달려 있었거든요.
자꾸 있구나. 싫어. 정말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그런데 딱 하루 푹 자고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준범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악몽을 안 꿨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뭐야? 비보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괴롭히던 그 풍덩 하는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 9년? 선산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온 친척들이 묘지에 모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관이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관 뚜껑 사이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관 바깥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관이 놓여있던 자리가 침수된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삼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밧줄 묶인 돌들.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던 돌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거기 왜 거기가 있어?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 근처에 사셨대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들려서 강가에 가봤는데 다리 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에 돌이 묶여서 떨어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6.25 때였는데 인연 갈등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강 근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돌들을 강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한 동네 살던 형들과 친구들 그렇게 물속에 살게 했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까먹고 그 돌들을 건지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강물에 전부 던져버렸던 그 돌들은 할아버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건져서 강가에 쌓아두셨던 거였습니다. 네 서울 가고 할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네가 던진 그 돌 올려 건진 기다. 돌을 다시 건져둔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무당은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구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당 다시 만나고 와가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유언맹키로 이런 말을 했다 않카나. 내가 죽거든 강가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덩 소리가 사라진 것도, 물속으로 저를 끌고 가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도 할아버지가 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유, 와, 약간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네요. 되게 안에 들어가니까 슬픈 얘기네요. 네, 네, 네. 슬픈 예. 얘기였습니다. 아유, 어떻게 들었어요? 많이 놀래던데, 많이 몰입하던데. 아니, 나중에 눈이 몰리더라고요.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더라고. 네. 아, 계속 상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니, 그 그림이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딱 그냥 노래 보고 있을 때. 노래 보고 있을 때. 그림이 상상되면서. 그때는 이유를 모르니까. 약간 운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우셨어요? 아니, 울기나. 근데 약간 눈가에 좀 약간 촉촉한 느낌이.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준범 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냐면 나중에 나가려고 했을 때 잡았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촌이 얘기를 했겠죠. 얘가 저기 물가에서 뭐 물고기 잡았는데 좀 이상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본능적으로 눈치를 챈 거야. 직감을. 예. 근데 나는 할아버지도 그 환영에 약간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 장면을 목격을 하셨고 왜 갑자기 물에 빠져 있는 돌들을 꺼내냈겠어요. 본인도 약간 들리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걸 다 꺼내서 탑처럼 쌓아놨는데 그렇지. 그 뒤로 이제 좀 괜찮았는데 손주가 갑자기 밤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모습을 본 보이니까 거야. 가지 마라. 어허.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그럴 수 있지 있어.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이 좀 있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만큼 그 진실을 알리는 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말이죠. 어둑신이 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저는 너무 지금 막 무섭게 들었거든요. 오,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느리죠? 근데 유독 느리게 올라가네요. 아니, 조용히 출발했거든요. 조용히. 그래도 30분은 가야죠, 제가. 2층까지 가야 돼요. 이거 그럼 가야죠. 조용히 출발했습니다만. 아하. 자, 하나 더. 아니, 속도가 많이 느리네. 느려졌네요. 자, 3. 여기서 어? 2. 정말로요? 나왔어. 자, 3. 하나 더. 2. 하이. 1.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김원 씨의 이거? 낙동강 돌탑은 총 23개의 촛불이 아하.